KF-21 전투기 인니 협력관계 탈락. 한국 내리평 6세대 스텔스 개발. 인니 비상사태. 소식들은 인니 정부 무릎 꿇고 비는 상황.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가 정말 큰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함께 공부. 나기보다는 그냥 사심을 채울 거다. 기사의 내용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도 공동개발로 참여키로 했으나 총 8조 원 이상의 개발 비용 중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약속한 1.6조 원을 계속 제대로 내지 않았다. 몇 년째 배째라 식의 버티기를 지속하면 인도네시아는 때를 썼고 결국 약속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받고 그 대신 우리가 주기로 했던 전투기 기술도 그만큼 덜 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KF-21은 어떤 전투기? KF-21C 제1호기 비행 장면. 위키피디아. KF-21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4세대 이상 전투기이다. 중간중간 사업 자체가 좌초될 뻔한 위기가 많았지만 2015년 한국항공우주가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시제기 총 6대가 출고되어 현재 각종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 KF-21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의 블랙 이글스로도 유명한 F-50, T-50 고등 훈련기의 파생형 전투기를 개발한 적 있지만 이는 K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였으며 크기도 경전투기 급으로 작았다. KF-21은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투기를 개발하냐며 비관적인 시각도 많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밀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또 미국에서 전투기에 필요한 부품 기술이나 무기를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해 개발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물론 그렇게 되자 미국제가 아닌 유럽 제품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기술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SA 레이더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결국 자체 국산화에 성공. 시험 결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KF-21 개발 과정에서 또 하나의 난관은 바로 공동개발 국가로 참여한 인도네시아 이놈들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 초기부터 전투기 개발에 소요되는 8.8조 원 상당의 비용 중 20%인 약 1.6조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생산 권한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2021년에 분담금의 30%는 현물, 파묘 등으로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더니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올해 2024년까지도 약속한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약 4천억 원만 납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부족해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2022년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는 등 변명과는 전혀 딴판의 행동을 보여왔다. 계속해서 분납금 납부를 거부하던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분납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이나 더 연장해달라고 떼를 썼으나 우리 측에서 난색을 표하자 결국 2026년까지 2,200억 원만 추가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주장했고 현재 우리나라 측은 이 제안이라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이다. 한편 공동개발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 중 일부가
2024년 초에 KF-20란 개발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잠수함을 세척 구매하기로 했으나 인도네시아가 신용장에 서명을 하지 않아 2019년부터 무려 5년간 지연되었고, 계약 당사자인 하나오션은 해당 계약에 이미 배정한 자금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정말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인도네시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방산 부문에서 협력을 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많은 돈을 쏟으며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경제적 협력, 자원 수입 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인도네시아에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땡깡으로 인해 KF-21은 개발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게 되었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KF-20 개발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한일전 양상. 하나오션 일본 연합팀과 대결 총력전. 세계 각국 해군의 함정 도입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9조 원대 호주 호위함 프로젝트에 이어 60조 원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도 한국과 일본 조선사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대규모 국내 해양 방산 일감을 따내며 방산 역량을 과시했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해외 방산 시장 개척의 첫 관문으로 삼겠다며 수주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일 방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각국 잠수함 건조, 사업자들의 물밑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는 현재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신규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캐나다는 북극해와 대서양, 태평양에 걸친 광범위한 해안선을 방어해야 하는 만큼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사업 규모는 약 600억 캐나다 달러, 6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의 조선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캐나다 정부 측은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 국가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에서는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을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팀으로 경쟁에 나선다. 하나오션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해양 방산 분야에서 기술력과 수주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한동안 주인 없는 기간을 보내며 위상이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국내 울산급 호위함 배치3, 5, 6번함 건조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600톤급 잠수함 장보고3 배치2, 3번함 입찰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다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오션은 해외로도 방산 사업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이 잠수함 분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해외 방산 사업을 본격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하나오션 측은 판단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내며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인도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잠수함 모델은 잠수함 장보고3 배치2다. 앞서 국내 해군 입찰에서도 하나오션은 이 잠수함으로 우선 협상자에 선정됐다. 회사 측은 이 잠수함이 세계 최초로 공기 부료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자망 지속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성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일본이 앞세우고 있는 잠수함 모델은 큰 고래라는 뜻의 타이게이다.